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연봉이 높은 직장도 아니고 주식 대박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휴식입니다. 우리 삶에서 휴식이 사라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24시간 365일 우리를 혹사시키는 최악의 사이클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 자극의 반복이죠. 지금 우리가 일하지 않고 있을 때 하는 행동들은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보상 심리에 의한 정신적 도피를 위한 자극일 뿐입니다. 이러한 자극은 주로 단시간 내 도파민을 생성하는 것들로 일시적으로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더 큰 스트레스를 유발해 몸과 마음을 탈진 상태로 몰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순간적인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자극은 쇼핑, 도박, 약물, 스마트폰, 게임 등이 있습니다. 모두 중독성이 아주 높은 것들이죠. 우리는 왜 일을 하지 않을 때 이런 자극들을 찾아 도파민을 생성하려 할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우선 도파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무언가를 얻었을 때 뇌에서 보상으로 주어지는 쾌락 호르몬입니다. 원시적으로 말하면 낚시에 성공했을 때, 먹음직한 열매를 땄을 때, 또 호감 가는 이성과 사귀게 되었을 때 나오는 것들이죠.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도파민은 우리가 하는 생업에서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이나 프리랜서 또는 자영업을 통해 삶을 유지하는 리소스를 얻게 되니까요. 그런데 모두 느끼시는 것처럼 이 일에서 오는 만족감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언제나 부족합니다. 예전에 사냥터에서 느꼈던 원시적 쾌감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과정도 결과도 보상도 실망스럽기 그지없죠. 많은 경우 도파민보다는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물질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자유시간에 부족한 도파민을 채우기 위해 훨씬 즉각적이고 강렬한 자극을 통해 가짜 성취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도파민을 만들어내기 위한 산업을 가짜 성취감 산업이라고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SNS를 통해 아름다운 이성을 보는 것, 게임 레벨을 올리는 것, 도박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가짜 성취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를 통해 급격하게 도파민이 올라가지만 이는 가짜이기 때문에 성취감 또한 급격하게 사라집니다. 따라서 계속 자극을 공급하며 더 큰 자극으로 움직여야 겨우 우리가 원하는 도파민 레벨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쉬는 게 아니라 더 격렬하게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생업을 위해 억지로 일하기와 쉬는 시간에 자발적으로 격렬하게 일하기의 반복인 거죠.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뇌는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식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아니, 자유시간이 오히려 우리를 더 피로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늘 피곤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도파민을 추구하는 것의 가장 밑바닥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생존에 대한 기본적인 불안 말입니다. 도파민이 생존에 필요한 일을 달성할 때 주어지는 보상이라면 쉬는 시간에도 도파민을 쫓는 현대인들은 늘 생존에 필요한 일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코끼리 한 마리를 사냥하면 한 달은 놀아도 되지만 다람쥐 한 마리 가지고서야 당장 내일 먹을 걸 걱정해야 하니까요. 당연히 현대인들은 다람쥐보다 더 큰 보상을 받으며 일하고 있고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먹고 사는 것에 위협을 느끼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시인 조상들보다 훨씬 더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대인을 단 한마디로 상징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불안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요? 그것은 비교와 변화 때문입니다. 발달된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타인과 끝없이 비교하며 코끼리를 잡아놓고도 내 코끼리가 다른 사람의 코끼리보다 작다는 사실에 절망합니다. 우리는 비교할 필요도 이유도 가치도 없는 삶의 모든 디테일들을 비교하고 또 비교하며 뒤처질까봐 불안해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삶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수렵 채취를 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농경사회를 걸쳐 산업사회, 이제 다시 디지털 사회로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24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는 23시 59분 59초에 갑자기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누구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불안합니다. 늘 비상사태입니다. 비상사태에는 리소스를 비축해야 합니다. 그러니 죽도록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도파민을 쉬는 시간에 가짜로라도 내뿜어야 겨우 안심이 됩니다. 대신 뇌와 육체는 치명적으로 망가져 버리는 것이죠. 있지도 않은 위협에 대해 가상으로 필사적으로 노력하다 말입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런 불안이 도사리고 있기에 우리는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스스로의 내면을 마주하기가 두렵습니다. 그 안에 진짜 공포가 도사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정한 휴식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고요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휴식을 취하려면 불안을 내려놓고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거대한 우주의 질서가 우리를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삶이 우리를 살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생각보다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스스로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우주의 시면을 들여다보는 것만큼이나 두렵고 심오한 일이니까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진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휴식과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깊고 아름다운 침묵을 발견할 때만 우리의 불안이 사라집니다. 그곳에서 진정 삶이 우리를 부양하고 있음을, 생명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만 우리에게 궁극적인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혼자 가까운 산에 올라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나 또한 그 변화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느껴보세요. 바다가 가깝다면 바다에 가서 그저 파도를 바라보세요. 나 또한 저 바다의 근원적 생명 에너지로부터 탄생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세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세요. 수억 개의 별들 중 지구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나라는 기적을 묵상해 보세요. 이런 일들이 어렵다면 그저 가만히 눈을 감고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어보세요. 자신의 숨소리를 느껴보세요. 조금 더 용기를 내 명상을 시도해 보세요. 오늘 진정한 휴식을 위한 용기를 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지당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